오늘날 근대적인 우리의 그 민주적인 삶의 형태들에 대한 한번 그 시험적인 테스트의 무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와서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지지만 당시에는 4만 명이 죽을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저 그림에서 보세요, 이현 기자. 너무나 다들 화사하고 특히 여자들, 르누아르 그림의 여자들 굉장히 인상 깊지 않나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그리신 분이 본인의 그 아픈 기억을, 왜 우리도 굉장히 세게 맞았던 거는 빨리 잊거든요. 굉장히 아팠던 것은 그 잊기 위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그린 것 같아요. 좀 애잔하다고 할까? 그 영화, 왜 화양연화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돌아갈 수 없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 시기를, 그리고 자기가 그리는 그 아름다운 시기를 그리는 화양연화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네, 그래 르누아르 그림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족처럼 뭐 피아노 치고 뭐 폼나는데 그런 뭐 그 뭐 저 물놀이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우리가 그런 걸 꿈꾸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그 당시 평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꿈을 그림으로 다 이쁘게 이렇게 그려준 거죠. 네. 어쨌거나 어떤 격변의 역사 한가운데에서 그 서민의 모습을 많이 그린 르누아르의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에 어떤 스캔들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한여름 쏟아지는 햇살 아래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청춘 남녀. 동작과 시선이 제각각인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실제 인물이다. 그런데 르누아르는 모델을 모으기 위한 그만의 비법이 있었는데 그림 속 모델들은 어떤 대가를 받았을까? 아, 바게트요. 왜요? 프랑스니까요. 그림이요. 음료수 이런 거 주지 않았을까? 그냥 뭐 한 끼 식사값 한 이 정도. 먹을 걸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었겠죠? 뭘 줬을까요? 무도회의 순간을 눈앞에서 바로 그리고 싶었던 르누아르. 먼저 지인들을 동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뒷배경의 커플들을 구하는 일이었다. 르누아르가 많은 모델을 동원할 수 있었던 비책은 바로 모자였다. Il va, si j'ose dire, aller chercher des modèles consentants qu'il n'a pas la possibilité de payer. Mais il va trouver une chose. C'est qu'il va offrir aux jeunes femmes des petits chapeaux, qui sont à la mode à l'époque, des petits chapeaux de paille. 1876년 당시는 파리지행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던 때 화려한 모자는 세련된 파리 여성의 상징이었다. Elles étaient très contentes, je pense, de toute façon. Oui. Parce que pour une femme coquette, un chapeau, c'est très important, surtout à cette époque-là. Le détail qui finit la vêture, la silhouette. Ouais, elles sont très contentes, sûrement. 하지만 그림 속의 화려한 모자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다. 더구나 무도장의 단골 중 대부분의 여성들은 무작정 파리로 상경한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다. Malgré tout, justement, ces jeunes femmes qui viennent danser au Moulin de la Galette, elles n'ont pas assez d'argent pour payer l'entrée au moulin et s'offrir de pareils petits chapeaux. Les jeunes femmes en question vont les avoir, mais en échange d'une chose, c'est que vous posez. Et donc, grâce à ces cadeaux, Renoir, qui va passer pour un homme riche, ce qui n'est pas le cas.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생활이 어려웠던 르누아르. 물감 살 돈이 모자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였다. 그런 그가
어떻게 많은 경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양복집 아들이었던 르누아르. 그의 부인 알린느 역시 재봉사였다. Renoir, sa femme était couturière, et beaucoup de peintres, il y a des liens forcément, parce que pour eux, comme ils veulent vous présenter la réalité. 즐겁고 밝은 표정의 그림 속 젊은이들. 어쩌면 이들의 행복한 감정 뒤에는 모자를 선물로 받은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닐까. 모델을 섭외하기 위해서 모자를 경품으로 줬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 유행하는 그야말로 예쁜 핸드메이드 모자를 줬다는 얘기인데 김홍기 씨가 지금 들고 있는 그런 모자였던 거죠? 엘레강스하죠. 네. 자, 이 당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자를 쓰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네. 모자를 벗을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 접견실과 가정과 무도회장입니다. 실내 무도회장 안에서 모자를 못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자가 되게 비쌌습니다. 핸드메이드잖아요. 네. 이 모디스트라고도 하고 이 모자를 만든 사람들을 흔히 이제 밀리너라고 했는데,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 왜 밀리너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시는 재료들 있죠. 꽃들이라든가 깃털이라든가 주름 장식, 레이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재료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밀리너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당시 1870년대는 이렇게 차양이 넓은 모자가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차양을 안 하는 모자를 쓴 여자들 있죠. 이분들은 누구냐면 중년 부인들. 기혼일 경우에는 그렇게 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여영 씨 한번 써보세요. 멋있을 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진짜 예쁘다. 네. 아니, 그럼 이런 모자는 얼마 제가 정도예요? 그 재단사들 있잖아요. 네. 하루 일당이 2프랑인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가격을 음식으로 바꾸면 포도주 반병하고 빵 2조각으로 알거든요. 근데 그걸 일주일을 꼬박 일을 해야지 이거 제일 싼 거를 살 수 있었으니까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서럽게 모자를 살 때마다 또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아이고, 네. 이중과세인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에서 왜 그 당시 이렇게 모자가 여자한테 중요했냐면 프랑스에 그때 처음 큰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망 남작이라고 그 나폴레옹 3세 이후에 도시계획을 쫙 해버립니다. 왜 또 도시계획을 하냐면 그전 때 막 혁명을 해갖고 바리게이트 치고 막 그러니까 좁은 골목을 막고 못 잡으니까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한다고 큰 길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큰 길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얘기하는 막 걷는 문화라는 게 이제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서 노천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구경하고 근데 걸으려고 그러면 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폼나게 하려고 그러면 모자 쓰고 남자들은 지팽이 짚고 뭐 우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그 장식들이 걷기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장식들이 개발이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파리에서 이 모자가 그러니까 아주 여자들한테 중요한 장식품이 되는 거죠. 일주일 주급을 다 털어서 살 정도로 사실 요즘 얘기하면 명품급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영국 왕실 결혼식 할 때도 모자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일주일을 모아서 이 모자 하나를 샀다고 하는데 지금 명품 가방은 한 달 월급으로도 살 수 없으니까 뭐 그 당시에 모자 정도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가방이랑 비교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인품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별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인품도 막 이렇게 닦아야 되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들고 다니는 거 입는 거 이런 걸로 나를 구별짓는 거거든요. 특히 그 신분 사회가 깨지고 이제 다 똑같은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그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들과 구별되는 귀한 물건
이쁜 물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품이라는 걸로 형태로 나타나고 그런 걸 두고 있으면 내가 타인과 구별되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 같은 거죠. 네. 모자가 요 그림이 나오던 그 당시가 피크였어요. 제일 모자의 전성기였고 그 후로는 이제 자전거가 발명되고 자전거가 보급화되면서 자전거 탈 때 모자 쓰면 날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모자를 이제 벗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요즘에 그